안녕하세요. 챕터 8 에너지 보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8은 비고립계의 정의, 고립계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 마찰력이 있는 계와 일률 등을 다루며 두 개의 이론과 한 개의 문제풀이로 구성해 총 3개의 영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고립계의 정의와 고립계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계를 설정하게 되면 계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으로 구성된다고 했고, 계와 환경 사이에는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는 크게 우리가 고립계와 비고립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고립이라는 단어처럼 고립계라는 것은 계와 환경 사이의 에너지 전달이 없는 계인 경우 우리는 고립계라고 하고, 계와 환경 사이에 에너지 전달이 있으면 우린 그건 고립계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비고립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와 환경 사이에 에너지 전달하는 방법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일, work라고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일의 정의를 보면 인테그랄 F.dr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입자의 변위가 있으면 바로 정확하게 인테그랄 F.dr 만큼의 계의 에너지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의 W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 계의 에너지는 W만큼 변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의 내부 또는 외부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를 바로 일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바로 역학적 파동입니다. 역학적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기나 다른 매질을 통해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리 또는 파도, 지진 등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역학적 파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학적 파동을 통해서도 계와 환경 사이에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말을 하고 있는 주체를 계라고 한다고 하면, 말을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에너지가 역학적 파동의 형태로 이런 환경으로 내보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만큼 계라고 설정했던 나의 에너지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열이라고 하는 기호로 라지 Q를 많이 쓰는 열 에너지입니다. 바로 이런 열의 형태로도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건데, 열이라는 것은 바로 계와 환경 사이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보다 환경의 온도가 더 높으면 환경에서 계로 열의 형태로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고, 그러한 이동한 에너지만큼 계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 전달이라고 하는데, 물질이 물리적으로 계의 경계를 넘게 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주유를 하게 되면 자동차의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이는 주유를 한 그 기름이 갖고 있는 화학의 에너지만큼 바로 물질 전달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기 수송이라고 하는데, 바로 전류를 매개로 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하며, 헤어 드라이기라든지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전자기파를 매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전자기 복사가 있습니다. 전자기 복사는 가장 대표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구를 개로 설정한다고 하면 태양은 환경이 되는데, 환경에서 즉 태양에서 개인 지구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으로 해서, 크게 보면 에너지가 전달되는 방법은 이렇게 총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총 6가지 중에서 일반 물리에서는 주로 일, W라고 하는 이 일과 라지 Q라고 쓰는 이 열, 이 두 가지에 의한 에너지 전달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앞에서 다룬 에너지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으로 우리는 에너지 보존식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를 설정하게 되면 나머지는 환경이 된다고 했고, 바로 계와 환경 사이에 에너지적 상호작용, 그러니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러한 계의 환경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에너지 보존식은 좌변은 델타 E 시스템이 되고 우변은 시그마 T라고 씁니다. 여기서 좌변에 라지 E의 시스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개의 전체 에너지를 첨자로 시스템, 개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개가 가질 수 있는 전체 에너지는 이전 이론에서도 배웠지만 바로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내부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이 있는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입자 하나만을 개로 설정하면 그 개는 운동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고 했고 입자 두 개 이상이 서로 간의 보존력의 형태로 상호작용하게 되면 그 개가 갖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며 입자 간에 상호작용하는 그 힘이 보존력이 아니라 비보존력이기 때문에 그 개는 내부 에너지까지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의 전체 에너지는 운동, 포텐셜, 내부 에너지를 다 더한 것이 개의 전체 에너지가 되고 여기 보면 델타라는 건 그 개의 전체 에너지의 변화량이라는 건데 여기서 오른쪽에 우변에 시그마 T 할 때 이 라지 T는 바로 개와 환경 사이에 에너지적 전달이 가능한 총 6가지의 그 메커니즘을 라지 T로 쓰고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하면 뭔가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와 환경 간의 에너지 전달만큼 개의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것 역시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를 확장된 에너지 보존식으로 쓰면 좌변은 델타 K 즉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즉 이 좌변은 전체 그 개의 에너지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럼 우변은 아까 시그마 T라고 했는데 이 T가 전달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이 W는 일이죠. 그리고 일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했고 이 Q는 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MW 이건 역학적 파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 MT라고 하면 물질 전달이죠. 주유를 예를 들었던 물질 전달. 그리고 요 ET는 전기 수송입니다. 전기 수송. 전류를 매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마지막 요 ER은 바로 전자기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 즉 이 6가지를 기호로 쭉 다 적은 거고 우변의 이 합만큼 좌변의 개의 전체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에너지 보존과 관련되어 있는 방정식은 이 확장된 에너지 보존식의 형태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변의 모든 항이 0이 되면 우린 그 개를 고립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우변 6개 중에 뭐 1개든 2개든 0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B를 붙여서 비고립계, 고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비고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갖는 오개념이 있는데 대표적인 오개념 문장으로는 온도가 높은 물체는 많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우리가 전달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일이나 열 이러한 것들은 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가 아니라 개와 환경 간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앞의 오개념 문장을 올바르게 수정한다고 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법칙이 에너지 보존 법칙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2일 운동 에너지를 예를 들 수 있는데 만약 단일 물체만을 개로 설정하게 되면 설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이 1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하면 그게 곧 2일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보존력만 있는 개인 경우 그때 그 개가 갖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데 이때 만약 그 개가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그 개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우변에 바로 0이 됩니다. 이 법칙 바로 역학적 에너지 법칙입니다. 만약 개가 갖는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만 있다. 그리고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이 일과 열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이 법칙이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확장된 에너지 보존식의
일부 형태가 바로 연력학 제일법칙이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점에서 고립계란 계와 환경 간의 에너지 전달 메커니즘이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책을 들어 올렸다가 그 높이에서 떨어뜨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계를 설정할 때 바로 지구와 낙하하는 책까지 전체 이렇게 계로 한번 설정하게 되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계의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공기 저항과 마찰도 무시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계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바로 0. 이 우변의 0이라는 건 상호작용이 없는 바로 고립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책이라는 물체의 질량을 20m이라고 두고 만약 처음에 높이가 y1이었는데 나중 높이가 y2가 된다고 하고 처음 속도가 v1이었는데 나중 속도가 v2가 되었다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책은 떨어지면서 중력이, 여기선 중력은 내력이 되죠. 내력인 중력이 책에 일을 하게 되어서 이 계 내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그 계의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데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립계이기 때문이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거 말 그대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0이라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니까 식을 좀 정리하면 KF 더하기 UF는 KI 더하기 UI가 되는 거죠.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 좌변은 나중 역학적 에너지 중에서 바로 나중 역학적 에너지고 이 우변은 바로 처음 역학적 에너지가 됩니다. 즉 처음 역학적 에너지나 나중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 즉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 내부에 비보존력이 있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 중에 일부는 내부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마찰력이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내부 에너지로 변환되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계의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죠. 왜냐하면 그 계가 갖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내부 에너지라고 하면 이러한 K와 U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 것만큼 바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계를 전체로 잡았기 때문에 다른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바로 고립계이기 때문에 이 계의 전체 에너지는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8 에너지 보존에서 운동 마찰력이 있는 계와 일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